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열기가 뜨겁네요, 언니. 제가 클로징 멘트 같죠? 이제 또 가야죠. 저희 이번 선정고등학교 시험에서 가장 핫했던 과학입니다. 제가 빨리 모시고 통합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20분부터였는데 딜레이가 돼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일정이 좀 있어서. 저는 강준영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선정고 맡아서 중간고사 때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과학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수능 생명과학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그냥 빨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수요일 날 요 시간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7시부터 10시까지 BR 시간에서 진행을 해야 돼요. 여기 말고 저기 구산사거리 쪽에 있는 그 건물에서 진행을 하고 정규 수업은 2+1 해가지고 6번 대비해서 이번 주에 시작을 했어요. 수요일 날 시작을 하고 요 한 번은 이제 직전 수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업 구성은 총 3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씩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수업 리뷰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게 되면은 이제 지난주에 봤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고 테스트 보고 숙제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주간 테스트를 보고 과제 정리까지 해서 1시간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정규 진도,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을 1시간 내에 빼고 3교시 때로 정규 진도 나머지 마무리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시간이 좀 많이 남게 되면 그때는 스피드 테스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날 배웠던 내용 리뷰하고 넘어가는 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토요일 날이 있는데요. 토요일 날은 10시 반에서 12시 반이에요. 사실 오늘 오전이죠. 근데 이거는 필수 참여는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서 오면 되는 거고 시험 2주에서 3주 전에는 와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시험은 이번에 중간고사 선정은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만점이 너무 많아서 1등급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이 쉬웠고 학교에서도 교과서만 보면 시험 다 맞을 수 있어 라고 예고한 만큼 사실 선정은 이 시간대에 시험을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말고사 때는 생명 선생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내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시간에 선정에 맞춰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려고 해서 시간이 되면 오게 되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이건 그냥 개별 자료로 배부를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터리얼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 2주에서 3주 전부터 실전 모의고사로 진행을 해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중간고사 분석인데 앞에 선생님들은 엄청 막 열심히 준비하셨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제가 막 쥐어짜고 해도 선정시험이 이번에 사실 정말 냉정하게 해서 너무 쉬워가지고 뭐가 막 어려운 문제를 분석하고 어디서 기출을 하고 나왔다라고 할 게 사실은 없었어요. 정말 시험이 너무 쉬웠고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어서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저는 수업을 준비를 딱 했던 거를 학교 선생님이 교과에서 나올 거야. 학원을 안 다녀도 만점을 맞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신 순간부터 다 뒤집어 봤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도 백지 시험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래서 백지 시험을 보고 계속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막 엄청 많이 틀린 학생은 없었는데 100점도 있고 그래서 괜찮게 아이들이 그나마 봤는데 실수를 한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를 하면 무조건 등급이 내려갔을 정도의 엄청나게 쉬운 문제여서 좀 안타까웠는데 일단 지난 교육과정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과거의 선정이라고 보면 물리 문제에서도 계산 문제가 항상 꼭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리 문제에서도 틀렸었고 그다음 이번은 특이하게 물리 지구과학만 시험을 봤었는데 화학, 생명과학도 같이 시험을 봤었거든요. 계산도 있고 상위 내용도 있어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시험이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고난도로 출제될 거라고 예상했던 물리가 이번에 다 들어갔어요. 운동량, 충격량과 함께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갔는데 다 이론으로 나와서 물리에서도 교과서 내용에 충실해서 시험을 냈습니다. 그리고 개념 위주로 냈기 때문에 문제를 객관식은 굉장히 쉬워서 등급 컷이 매우 높고 1등급이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 객관식이랑 이제 주관식이 3대1의 비율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점수가. 그래서 객관식은 등급 컷을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없었어요. 매력적인 오답도 없었고 그냥 교과서 있는 대로 찾아보면 다 답이 있었습니다. 단지 선생님들이 한 가지 노력하신 거는 뭐냐면 객관식
에서 변별력을 줄 수가 없으니까 주관식에서 채점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두셨더라고요. 문제를 보면 막 총점 몇 점인데 이거 하면 감점오고 이거 하면 감점오고 막 이렇게 다 쓰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도 객관식을 다 맞을 정도면 주관식에서 맞춤법 틀리지 않는 이상 다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굉장히 쉬웠고요. 기말고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기말고사는 학교 선생님이 보니까 생물 선생님이 저 대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띄고요. 그분의 출제 경향을 보면 이 문제는 이제 예시 보기예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선행을 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삼투압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가 어디에 나오냐면 생투에 나와요. 고등학교 3학년 내용이 나오고 실제로 이 자료를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할 때에는 이제 생명과학은 어렵게 낸다고 하셨으니까 선배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저는 요 수업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는 당연히 높아야 할 거예요. 중간고사 때 커트라인을 두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 난이도랑 생명과학 난이도에서 어떤 차이점을 줄 수 있냐. 화학 난이도는 이게 이제 화1에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작년에 시험 문제였는데 화1에서 2단원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원자의 구조를 하면서. 근데 그림은 막 어려워 보이고 생소해 보이지만 난이도는 굉장히 평이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론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평이한데 생명과학은 그래프, 도표,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뒷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문제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게 2개, 3개가 딱딱딱 나와버리게 되면 아이들이 거기에 시간을 쏟고 배분을 못해서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명과학으로 등급컷을 가를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정 이전에 요건 고등학교 2학년 화학 내용이고요. 요건 고등학교 3학년 생명과학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도 요거 자료 사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도 문항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문항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 그래프 생투에 있는 삼투압 그래프입니다. 그대로 나오게 돼요. 물어보는 거 별거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컷칠되었지만 나에서 뭐를 물어봤냐면요. 이 사이에 빈 공간, 그다음 여기 있는 색칠해진 공간의 부피 변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색칠된 게 증가하게 되면 죄송해요. 제가 뭘 잘못 건드렸죠? 네. 이 안쪽에 있는 이 색칠된 게 넓어졌다면 이 밖에 있는 거 하얀 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문제들이 여기서 출제가 될 건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는 매해 수능에 하나씩 나오는 친구들이었어요. 계속 후에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생명과학 2를 선택한 학생들이었다면 매번 하고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선생님 이게 한 20문제거든요. 수능이 18번에서 17, 18번 정도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한 3분, 4분 까먹었다고 해요. 그러면 수능을 볼 때에는 문제당 생투는 문제당 1분에서 2분 컷으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여기에서 3분에서 4분 정도를 잡아먹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이 친구도 지금 되게 더럽게 여기다가 적어놨었는데 원점은 이겁니다.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생물 문제에서 이 정도 길이로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선정은 이게 2개, 3개가 문제에다 딱 박혀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파벳이 굉장히 길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 친구 여기 한 번 더 적었죠. 사실은 이 친구 여기서 한 번 더 적었어야 돼요. 문제풀이 시간도 굉장히 길고요. 문제 난이도도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퍼즐 형태여서 빠르게 사고회로를 돌리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 시간에 이런 고난이도 문항들을 주로 예시를 들어서 수업을 풀 겁니다. 물론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럼 추가 자료로 나가서 제가 서브로 돌릴 거고요. 항상 고난이도 문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등급컷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그래서 수업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중간고사 할 때에도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이론서들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이시는 이 그래프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요거 기출문제입니다. 요거는 생2에서 나오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이론서에 담겨 있고요. 이 실험도
이 그림도 제가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난이도의 문제도 고난이도의 도표라든지 자료 해석도 충분히 이어서 풀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걸 다 이론서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짝 가려져 있는데 제가 이 그림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 가려놨는데 지금 67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칠지선다예요. 그래서 저는 찍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주관식을 하면 제가 채점하기 너무 귀찮고요. 기억, 니은, 디귿 저도 사실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1, 2, 3, 4, 5, 6, 7 딱딱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냥 칠지선다형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모두 칠지선다형으로 해서 절대로 찍을 수 없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론서에다 담아서 아이들이 고난이도 내용도 기본 내용도 그리고 완벽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한 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죠. 6번 진도 나가고 한 번 직전 수업 진행을 하는데 저기 플러스 1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예전에 이제 막 또 무슨 뭐 국가회의 뭐 이런 걸로 해서 한 주 미뤄지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시험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가 들어간다라고 그냥 저기다가 말씀드린 거고, 그런 케이스가 없으면 7회에서 보통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거 시험 2주에서 3주 전에 직접 모의고사 보는 거, 그다음 주간 테스트 진행을 해서 성적에 따라서 클리닝을 진행을 하는데, 클리닝은 저 시간에 올 거예요. 토요일 날 오전에 수업이 저때 뭐 다른 학원이 있어서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추가 자료로 배부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주간 테스트 진행하고 저렇게 진행을 하고요. 요거 이제 방학인데 요거는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개강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또 수능생명을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여름이랑 겨울에는 이제 메디컬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의치 한약수 대상으로 하는 친구들 해서 이제 생명과학이랑 이제 3학년 때 유전을 선택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의대를 간다든지 그런 메디컬 계열 쪽에서는 분명히 그걸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전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에 특강을 낼 거고요. 요거는 아마 토요일 날 오전에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원래 저희가 수요일에 있던 선정 시간에는 선정 베이스에 맞춰서 통합과 2에 있는 물리화학 우선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 이번 토요일날 이렇게 진행을 해서 방학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정리를 시작드리면 이미 기말고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수요일날 시작이 돼서요. 한번 나갔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외워가는 시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암기량이 많을 거예요. 화학, 생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압축해서 수업 시간에 최대한 다 담아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1차시에서 6차시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인 내용 진행을 하고요. 4시간 주간 테스트 있고 성취도 피드백이 있는데요. 제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안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정말 시험 성적이 낮았다, 이 친구는 진짜로 뭔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러면 바로 어머니께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근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저한테 연락이 없는 건 이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추가적인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바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게 없이에는 그냥 평상시처럼 테스트 보고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 안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7차시 때는 직전 시간인데요. 직전 시간, 이전 시간인데요. 요때는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학교 시험 난이도에 맞추는데, 사실 이번 중간고사 때는 모의고사를 보지를 않았어요. 백지 시험을 봤습니다. 너무 쉬워서. 근데 이번에는 모의고사를 100% 볼 거고요. 어려운 문제들로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을 해서 점수가 낮아도 그래도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어렵게 되는 이유는 너가 뭐를 봐야 될지를 찾는 거지 네가 못한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게 돼서 뭐가 필요한지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할 거고요. 직전 시간에는 암기 백지 시험 당연히 볼 거고, 어려운 문제라든지 기출이라든지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돌려서 이제 7번에서 8번으로 이렇게 시험 대비 끝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빠르게 끝냈는데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